2월 18일 국내 스포츠 5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원주 DB 김종규가 24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지만 외국인 용병들의 골 및 경쟁에서 밀린 원주가 패배했다. 현재 강상재 또한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외곽에서 알바노를 인사이드에서는 외국인 용병들과 김종규를 서포트해줄 윙 전력이 부족한 상황. 하지만 빡빡한 일정 속에서 충분히 체력 안배를 이어간 홈팀 원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아직 이번 일정에서 강상재와 두경민이 복귀할 가능성은 적지만 토마스와 프리먼, 김종규 등 빅맨 게임의 중심인 전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최근 최승욱, 김현우가 내 외곽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고 있는 상태. 이로 인해 홀로 백코트를 담당하는 알바노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있다. 현재 연장 접전에 이틀 만에 또다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서울 SK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후반 경쟁과 골밑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서울 SK 직전 S더비에서 연장 접전 끝 서울 삼성에게 승리를 거뒀다. 골 밑을 장악하며 43득점을 올린 원희와 29득점 13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백코트 중심을 잡은 김선영이 승리의 중심이었다. 또한 허일영과 최부경이 각각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공수 모든 면에서 활약해준 것이 가장 인상적인 대목. 서울 SK 특유의 속공 농구와 뒷심 저력을 보여줬지만 타이트한 일정 속 이틀 만에 다시 원정 경기를 소화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상당할 것. 더욱이 연장 접전을 치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푹 쉬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원주와의 일정에서 후반 열세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직전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원희의 득점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전반적인 페인트 존 장악과 경쟁에서는 서울 삼성의 프론트 코트에 다소 밀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사실상 최준용의 부재로 인해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 원주는 빅맨들을 중심으로 특히나 골 및 경쟁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나 체력적으로도 열세인 서울 SK가 골 및 경쟁에서 4쿼터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그나마 외곽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드러내긴 하겠으나 원주도 알바노를 비롯해 최근 식스맨 전력들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이어가는 만큼 쉬운 경기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멘트 양팀 모두 핵심 전력들의 부상 이탈이 심각하지만 현재 타이트한 리그 일정을 보면 원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주는 상대적으로 4에서 5일을 쉬고 홈에서 경기를 갖는 만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보강된 상태. 하지만 서울 SK는 이틀 만에 또다시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전 경기에서는 연장전까지 소화한 상태. 야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체력 소비가 많은 페인트존 경쟁에서 4쿼터 내내 빅맨 전력이 중심이 되는 원주와 일관성 있는 경쟁을 이어가긴 힘들 것. 또한 서울 SK 특유의 속공 공격은 현재의 체력으로 이어가기는 더욱 어려운 만큼 이번 일정은 홈팀 원주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원주 DB 승 162.5 오버. 서울 삼성 직전 서울 SK와 연장 접전까지 가는 승부 끝 아쉽게 패배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3점 13개를 기록하며 3점 효율이 41.9%를 기록한 것은 특기할 만한 대목. 또한 골 및 장악에 있어서 서울 SK를 압도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현재 다리 근육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원석의 빈자리를 두 외국인 용병들로만 잘 커버하면서 탄탄한 골 밑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서울 삼성 경기력 향상의 가장 큰 이유다. 또한 김시래가 직전 경기에서 23득점을 올리며 부활했다. 이호연도 꾸준히 활약을 이어가면서 서울 삼성의 백코트 강점이 매 경기를 치르며 점점 살아나는 모습. 상대할 대구와는 최근 3경기를 내리 패배했을 정도로 대구의 피지컬에 압도당하며 승리를 내줬던 서울 삼성이었다. 하지만 현재 페인트존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두 외국인 용병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골 밑에서 대구를 상대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미 백코트 경쟁에서는 장점인 가드 전력들이 점점 살아나는 서울 삼성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정에서는 충분히 승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대구가스공사, 프림과 장재석을 막지 못하고 결국 울산에게 패배했다. 여전히 나머지 윙 전력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대성 홀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 이대성이 막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풀어주고 득점을 이어가 줄 자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 그나마 두 외국인 용병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매 경기 상대팀 외국인 용병들과의 골 및 경쟁에서 주도권을 내주기만 할 뿐 확실히 골 및 장악 능력에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상대 전적에서는 우위지만 최근 교체된 용병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골 및 장악 능력을 통해 백코트까지 점점 살아나고 있는 서울 삼성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코트 구도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사실상 대구는 이대성 원가드 체제로 가드 전력이 최대 약점이다. 반대로 서울 삼성은 이정현, 김실애, 이호연 등 충분히 리그에서도 인정받는 상위 클래스의 가드 전력들이 잘 포진된 전력. 더욱이 앞서 언급한 세 선수 모두 경기력과 득점력 모두 살아나면서 최근 서울 삼성의 야투와 3점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도 이대성에만 의존하고 후반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구 입장에서는 이번 일정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비록 올 시즌 상대 전적 1승 3패로 서울 삼성이 대구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곤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용병 교체 후에 보여주고 있는 서울 삼성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압도적. 특히나 골 밑이 뛰어난 전력들과의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주도권을 쥐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저조했던 야투와 3점도 매 경기를 치르며 점점 그 효율이 좋아지고 0점이 제대로 잡히고 있다. 결국 직전 S더비에서 53%의 야투와 41.9%의 3점 효율을 선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대구는 아직도 이대성 홀로 고군분투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여전히 나머지 윙 전력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골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외국인 용병들도 상대 용병들과의 골 및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대성이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지친 후반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패배의 빌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대구의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정은 서울 삼성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서울 삼성 승 157.5 오버. KB손해보험, 대한항공을 상대로 1-3의 패배를 기록했다. 상대보다 범실이 적긴 했으나 KB도 많은 범실을 기록했고 대부분의 스탯에서 밀리며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비에나가 고군분투했지만 범실을 10개나 기록했고 공격 효율도 29%로 높지 않았다. 국내 선수들 중 유일하게 김홍정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인 한성정과 황경민이 동반 부진을 겪으며 팀의 득점 레이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상 비에나 혼자서 팀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경기는 김홍정이 두 자릿수 득점을 지원해주면서 한 개의 세트를 따낼 수 있었지만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비에나 혼자서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시즌 중에 합류했지만 비에나는 첫 경기부터 45%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이번 시즌 12경기에 출전해 평균 47%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황경민이 20%, 한성정이 12%의 시즌 평균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으며 국내 자원의 영향력이 매우 떨어진다. 후인정 감독도 이러한 전술에 변화를 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비에나가 혼자서 고군분투해도 국내 자원의 지원이 없다면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캐피탈, 삼성화재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3일의 승리를 따내며 2연승 중이다. 오레올이 62%의 높은 효율로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해냈고 허수봉과 전광인도 공수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다. 지난 경기에서는 허수봉을 미들 블로커로 출전시키고 홍동선을 아포지스로 출전시켰으나 이번 경기는 송원근을 투입하면서 다시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지난 경기는 팀 리시브 효율이 26%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불안해진 리시브와 잦은 범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구는 세터 노름이기도 하지만
공격의 삼각편대가 제대로 돌아가는 팀이 승리하기도 한다. 지난 경기는 허수봉을 아포짓으로 출전시키며 그전 경기와는 다른 전략을 활용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아웃사이드 히터 2명과 아포짓 자원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과 높은 성공률을 올렸다. 이번 경기에서도 허수봉의 쓰임새에 따라 공격 레벨이 달라질 것. 리시브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공격력으로 극복하는 경기에서는 승리하고 있다. 최근 남자 배구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리시브 효율과 잦은 범실을 공격력으로 타파하는 경기 운영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공격수가 세터의 뻥토스를 오픈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코멘트 현대 캐피탈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KB는 비에나의 활약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고 국내 자원들의 득점력은 매우 떨어진다. 현대 캐피탈은 지난 경기에서 공격의 삼각편대가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불안한 리시브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리시브 효율이 경기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격력에서 앞서는 현대 캐피탈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현대 캐피탈 승 182.5 오버. 울산 모비스, 갑작스런 이우석의 부상 이탈에도 식스맨 전력들이 공백을 잘 메우면서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울산은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빠른 속공 농구를 추구하는 팀. 그 중심에 있는 이우석의 이탈은 뼈아프다. 뛰어난 신체 조건 대비 높은 에너지, 레벨과 스피드를 갖춰 울산의 팀 컬러에 가장 맞는 선수다. 또한 이우석의 단독 속공은 팀의 위력적인 공격 옵션 중 하나. 또한 수비력도 준수해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과의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가져갔었다. 특히 수원의 양홍석을 잘 막아줬던 만큼 이번 수원과의 일전에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우석의 공백은 아쉽다. 더욱이 이틀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울산이다. 여전히 프림과 장재석을 중심으로 골 및 생산성은 좋지만 심스가 프림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력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4일 만에 경기를 나서는 수원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도 더욱 유리하고 특히나 이우석이 없는 백코트에서는 양홍석과 정성우 등을 제대로 마크해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바, 리엔토스와 서명진만으로는 힘든 백코트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KT, 마지막 4쿼터에 분전했지만 결국 서울 SK에게 패했다. 직전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리며 활용했지만 양홍석과 프로스퍼의 부진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4일을 쉬고 경기를 임하는 만큼 울산에 비해 체력적으로는 앞서는 수원이다. 더군다나 큰 부상 이슈도 없어 선수 구성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여전히 외국인 용병들과 하윤기를 중심으로 하는 빅맨 전력들의 경쟁력은 뛰어나다. 울산의 프림이 강력하긴 하지만 장재석은 하윤기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체력적으로 열세인 프림이 4쿼터 내내 수원의 두 용병과의 골 및 경쟁에서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이긴 어려울 것. 그리고 또한 양홍석을 전담 마크하면서 백코트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이우석이 발목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양홍석이 자유롭게 윙으로서 플레이를 활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또한 정성우 역시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백코트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멘트 수원 KT의 승을 예상한다. 예상치 못한 울산의 에이스 가드 이우석의 부상 이탈과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한 체력 문제 등 여러모로 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특히나 리그 평균 3점 메이드 8.7개, 7.1개, 3점 효율 33.4%, 32.3%로 모두 수원이 앞서고 있다. 또한 수원은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들이 외곽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 이우석도 없는 상황에서 양홍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원 입장에서는 외곽 득점에 더욱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비를 하는 울산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리고 울산 특유의 에너지 레벨을 활용한 속공 농구를 이끄는 이우석의 부재로 팀 컬러를 확실히 살리지 못하고 수원의 빅맨 게임과 3점에 밀릴 것이 다분하다. 추천 배팅 수원 KT 승 160.5 언더.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을 상대로 3일의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경기 패배 이후 다시 승리를 쌓았다. 캣베리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국내 1옵션인 박정아도 많은 공격을 시도해 팀의 득점에 기여했다.
이 경기에서는 미들 블로커진이 18득점을 합작했는데 배유나와 정대영이 7개의 블로킹을 만들어냈다. 상대가 서브로 도로공사를 공략하지 못한 것도 패인이었는데 철저한 2인 리시브 체제로 문정원이 68%의 점유율로 53%의 효율을 기록했고 임명옥은 26%의 점유율을 70%의 효율로 만들어내며 후방을 지켰다. 여전히 핵심 자원들의 성공률은 30%대 머물러 있으며 지난 경기 효율이 50%를 넘은 선수가 없다. 팀 리시브 효율이 56%에 달했는데도 이 정도의 성공률과 효율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세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윤정은 현재 세트 순위에서 6위에 머물러 있으며 수치에 기록되지 않는 범실성 플레이가 상당하다. 미들 블로커들의 블로킹 능력이 나쁘지 않고 페퍼전에서는 평균보다 더 많은 블로킹을 기록하는 편이다. 공격력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무난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을 상대로 0-3으로 패배하면서 현대건설전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모든 스탯에서 상대에게 밀렸고 세트당 20득점도 기록하지 못했다. 니아 리드가 45%의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공격 효율과 성공률이 떨어졌다.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추락했고 박경현과 이한빈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은서가 3세트에 출전해 공격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리시브 효율이 -8%에 그쳤다. 오지영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지영은 지난 경기에서 55%의 리시브 효율과 90%의 디그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박경현이 0%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고 박은서도 -8%를 기록했다. 리시브 개선을 위해 투입했던 문슬기도 0%의 효율을 기록하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흔들렸다. 도로공사를 상대한 경기에서 상승하는 스탯이 서브와 디그, 리시브가 있지만 그 외의 스탯에서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의 블로킹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도로공사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페퍼는 승리 이후 한동안 경기력을 찾지 못하는 패턴이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도 확실히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의 핵심 자원들이 낮은 효율과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많이 가져오고 있다. 페퍼가 도로공사의 블로킹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셔사웃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공사 승 165.5 언더. 우리은행, 김단비의 출전 시간을 제한하고 박지현, 박혜진을 중심으로 선수 구성을 이어갔음에도 삼성생명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따냈다.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상대할 4위 상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만큼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또한 플레이오프를 위해 다양한 선수 구성과 실험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축 선수들을 중심으로 내 외곽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올 시즌 5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줬던 우리은행이다. 하나원큐의 신지현, 양인영, 정예림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 구성이 아니고 특히나 가드 전력끼리의 매치업 상황에서도 박지현과 박혜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희샘을 비롯해 노현지, 김정은 등 김단비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윙 전력이 많아 하나원큐와의 페인트존 경쟁에서도 절대 열세를 보이진 않을 것. 또한 우리은행 특유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뚫어내기 어려워했던 하나원큐다. 이미 플레이오프가 좌절된 상황에서 하나원큐도 다음 시즌을 위한 실험에 중점을 둬 경기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 충분히 우리은행이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하나원큐, 신지현과 양인영, 정예림을 중심으로 주력 3인방이 빠진 KB를 큰 점수 차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김혜나가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살아난 모습이 인상적. 하지만 하나원큐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기부여는 없다. 다음 시즌을 위한 팀의 방향성에 맞는 실험적인 경기 운영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리그 1왕 우리은행은 직전 2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도 1.5군 체제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골밑과 외곽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선수 간의 매치업 상황에서도 크게 우위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상당한 양팀이다.
특히나 포워드 전력이 풍부한 우리은행과의 골밑 경쟁에서 늘 상성 관계가 뚜렷했다. 이 점은 이번 일정에서도 계속 하나원큐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 이번 일정에서도 하나원큐가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우리은행의 승을 예상한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1.5군 체제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선보이는 우리은행이다. 더욱이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최하위 하나원큐는 이미 골밑 상성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다.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도 단 한 번도 승리를 내준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원큐를 막았던 모습. 특히 골밑뿐만 아니라 박지현과 박혜진이 버티는 외곽에서도 별다른 경쟁력을 선보이지 못하면서 모든 면에서 열세를 보였던 하나원큐다. 또한 늘 우리은행의 짜임새 있는 수비에 고전하며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한계를 보였다. 공수 모든 면에서 열세인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또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팀의 방향성과 실험을 위한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일정은 우리은행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코멘트 우리은행의 승을 예상한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1.5군 체제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선보이는 우리은행이다. 더욱이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최하위 하나원큐는 이미 골밑 상성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다.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도 단 한 번도 승리를 내준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원큐를 막았던 모습. 특히 골밑뿐만 아니라 박지현과 박혜진이 버티는 외곽에서도 별다른 경쟁력을 선보이지 못하면서 모든 면에서 열세를 보였던 하나원큐다. 또한 늘 우리은행의 짜임새 있는 수비에 고전하며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한계를 보였다. 공수 모든 면에서 열세인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또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팀의 방향성과 실험을 위한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일정은 우리은행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